그때쯤부터는 조금 돈이 차차차 모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뭐 1억 천금이 모이고 막 이제 늦가을 정도쯤 되면 뭔가 연애운이 열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빛나비 도령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네. 말 짚고 넘어갈 게 네네네.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실제로 손님을 거의 한 달에 평균 150명에서 170명 정도 이제 점사를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릴 캘린더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네네. 인증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아, 이렇게 손님 보고 나면은 기도는 언제 다니냐. 네. 어떻게 보면 기도 다니는 게 이제 영감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도는 언제 다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7, 8명 보면은 대부분 한 8시, 9시 전에는 끝나요. 저녁에. 그래서 네. 밤에 저희는 항상 자시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음. 자시에 뭐 집에서 기도를 전화법당에서 할 때도 있고 또는 어디 산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물론 갔다 오면 이제 새벽 2시가 될 때도 있고 3시가 될 때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도착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네. 뭐 잠이야 조금 덜 자고 이제 다음날에 일 끝나고 좀 쉬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연금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을 그렇게 막 구애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뭐 손님 보는 거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촬영 저희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자, 선생님 오늘 저희가 찍을 주제는요. 네. 2025년 을사년 하반기 GT 분들 을사년 하반기 네. GT 분들이요. 네, 운세를 찍어 볼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나이대를 집어서 볼 거예요. 네. 1972년 72년 72년생 54세 임자생 분들이에요. 54세 임자생이요. 네, 이분들 신점으로 운세를 볼 건데 네. 보기 전에 앞서서 이 54세 분들 과거점을 볼 겁니다.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저기 약간 사람에 대한 인정이 많고 뭔가 정이 많은 사람, 약간 의리파, 약간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쉬시는 분들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오지랖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한테나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뭔가 내 고민도 고민이겠지만은 뭔가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아 이건 어떡하지? 제가 저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조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좀 많았을 거라고 얘기는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대하는 만큼 솔직히 뭐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지만은 그걸 뭐 받지를 못했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뭔가 실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년 하반기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조금 뭐 GT 분들이 좀 임자생 분들이 괜찮아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뭔가 금전 쪽으로도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뭐 건강 쪽으로도 근데 건강 쪽으로는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을사년 하반기에는 좀 건강 쪽으로 조심하긴 해야겠는데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뭔가 슬슬 풀려나가는 운이다라고 얘기 나오기는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네. 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대요. 오. 네, 왜냐면요, 뭔가 금전에서도 사실 전에 벌었어도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쓰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아무리 벌어도 돈이 그렇게 새어나갔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하반기 수전 어쩌면은 한 여름 좀 지나고 한 추석쯤, 그러니까 아마 가을쯤 되면은 그때쯤부터는 조금 돈이 차차차 모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뭐 1억 천금이 모이고 막 뭐 횡재수가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지만
전에 내가 일했던 거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라든지 또 금전적으로 차차 이렇게 모아가게 될 수 있는 형국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분들을 보면요, 그냥 좀 뭔가 불쌍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우선이 아니라 뭔가 남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모든 남들이 다 우선인 건 아니고요. 딱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분들 성격이. 그래서 이분들 성격이 딱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남의 거 밥 다 퍼주고 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그 남은 거 내 거에다 넣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들 줄 거 다 주고 남은 거는 그냥 내가 이거 가져야지, 약간 이러신 분들이라서 조금 희생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되게 안쓰럽고 어찌 보면은 좀 불쌍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되게 착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좀 좋은 사람들이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임자생분들이 뭐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도 올해 을사년 하반기에는 점점 뭔가 금전적으로든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자꾸 뭔가 이동수가 있었던 분들도 뭔가 딱 이게 자리 잡게 되는 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건 한 6, 7월 달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방이에요. 뭐 이제 영상 올라갈 때쯤은 6, 7월 달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6, 7월 달쯤에 그때쯤 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니까 좀만 더 버티셨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돈 한번 모아 보시게요. 왜냐면 이분들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대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내가 그게 있어야 돼. 여윳돈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벌어도 자꾸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서 자꾸 뭔가 짜증이 나셨대 이분들이.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돈 벌면은 버는 대로 뭔가 이렇게 모이는 돈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기운 내서 한번 움직여 보자 뭐 이러시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기운 내시래요.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네.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물론 좋다고 하셨지만 네. 금전, 재물은 문서운, 네. 금전은 재물은 문서운, 이 세 가지는 좀 어떤가요? 문서는 일단은 뭐 이사가 됐든 아니면 땅을 뭐 사시려고 하시든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자생분들은 저기 문서적으로는 웬만하면 잘 안 옮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사가 됐든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터로 이전하시든 뭐 사시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들어오는 돈들만 본인네들이 차곡차곡 쌓아만 놓으시면 그러면 올해는 모아가는 형국이고 쌓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올해 금전이랑 뭔가 재물 이런 것들은 점차 올라간다라고 얘기 나오기는 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54세 분들 네. 아직은 좀 혈기왕성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애운이나 결혼운이나 네. 뭐 이런 이별수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떨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혼을 한다라든지 이별수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근데 한번 뭐 왔다가 가신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혼하시고 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 또는 아직 뭔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인연짝은 들어올 수 있는 낌새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게 확실히 들어오는 건 올해 하반기는 아니고 내년 초쯤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요. 근데 그래도 올해 한 가을 한 11월 달, 그러니까 뭐 가을 이제 늦가을 정도쯤 되면 뭔가 연애운이 열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걸 보시는 분들 뭐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이성적인 상대가 들어와야 뭘 연애를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게 없으셨던 분들도 11월 달부터는 차츰차츰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뭔가 이런 연애운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건강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건강은 솔직히 전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관절 쪽 좀 조심하라고 얘기 나오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다리 쪽, 그러니까 허리, 무릎, 뭐 발목 이런 뭔가 다리 쪽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 나오니까 좀 이분들이 뭔가 쉬지 않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부시거나 일이 없으셔도 그냥 괜히 뭔가 바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움직이면서 우리가 팔이나 어깨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나 무릎이나 다리 이쪽, 발목 쪽 뭐 이쪽으로만 좀 관절 쪽으로만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 나오기는 해요. 좋습니다. 자, 이분들 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또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식 복은 좀 어떨까요?
근데 이분들이요 부모면요 네. 자식밖에 안 몰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자식한테는 그냥 무한 사랑이 좀 있어요. 근데 신에서 하는 말은요, 자식이 뭐 무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는 건 좋아요. 네.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자식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좀 오구오구하고 오냐오냐 키우는 거 있잖아요. 네. 왜 그거는 하지 말라 그러시지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네. 뭐 그렇게 도와주고 좀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건 알겠지만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자생분들 부모님이신 분들한테는 너무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막 퍼주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면서 이제 그 자식이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만 잘 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키우셨다라면 분명히 자식복은 있으시다라고 얘기는 나와요. 그래서 자식복도 좋다. 근데 이분들이요, 가족을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사람을 좀 많이 챙기는 타입이시라고. 네. 그래서 가족을 되게 끔찍하게 좀 아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낀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 덕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자식도 효심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나오긴 해요. 그래서 자식도 좋대요. 네. 자, 어쨌든 영상을 보고 GT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